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먼저 요전 영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6월 26일 즉 월요일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박영수 특검의 측근인 특검 당시 그 특검 보였던 양재식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마 뭔가 새로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두 사람 모두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2021년 9월에 시작됐는데 이제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한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박영수 특검은 속으로 설마 나까지 건드리겠어 했을 텐데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검찰 새까만 후배놈들이 하면서 이를 갈고 있겠죠. 물론 영장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제 폭풍이 휘몰아칠 적에 이명박 대통령 측은 사실 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퇴임한 지 5년 지난 나까지 손보겠어? 안심하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권력은 비정하고 무상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설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 대한민국이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들 중에 정부 신뢰도가 7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엄청나게 자랑해 댔죠. 선진국 클럽 국가들 중에서 7위를 했다면 마치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국뽕에 차야 할까요?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OECD라고 있죠. 흔히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해가지고 회원국이 총 38개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3나라, 일본, 한국,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를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죠. 근데 회원국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나라도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나라가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11년서부터 매해 또는 경년으로 각국의 정부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표가 2021년도 OECD 주요 국가 정부 신뢰도 순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왜 주요 국가라고 하나 하면은 총 38개국 중에서 여기에 답을 한 나라가 37개국입니다. 한 나라는 빼고. 그걸 보면 이제 1위가 스위스, 2위가 노르웨이, 3위가 핀란드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19위인 영국을 이어서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근데 우리 밑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일본도 있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은 37개국 중에서 정부 신뢰도를 3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좀 더 순위도 중요하지만 이 표를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1위를 차지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85%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그리고 2위 노르웨이가 83%, 그리고 핀란드가 81%, 영국이 19위를 했는데 46%,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21년도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한다고 45%가 답변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낮은 42%, 프랑스가 41%, 그리고 이제 미국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야, 설마 미국이 그러냐? 예, 미국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몇 번 전달해 드렸지만은
이게 미국이 지금 완전 좌우로 양극화돼 있고, 그리고 미국 국민들 스스로 느끼기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머니, 그리고 빅미디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가짜 뉴스도 많이 퍼뜨린다,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이건 이제 2021년 조사 결과이고요. 2022년도 조사 결과가 몇 달 전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7위, 그런데 캐나다가 10위, 프랑스가 16위, 일본이 19위. 와, 엄청나게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도약을 했는데, 요게 이제 맹점이 하나 있는 게 2021년도에는 그 응답한 국가가 37개국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무슨 일인지 20개국밖에 그 설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조금 어떤 허수가 있는 거죠. 21년도에는 37개국 중에 우리가 20위를 했고, 2022년도에는 20개국 중에 우리가 이제 7위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 즉 뭐 일본, 프랑스, 미국에 비해서 정부 신뢰도가 높이 나온다. 왜 그럴까 하면은 일단은 전자정부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처리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행정 처리가 너무 늦죠. 근데 우리는 뭐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정도는 쉽게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민원 처리가 빠른 거, 이런 것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편은 뭐 너무 자세해서 여러분들 잘 인식하기가 힘드실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2015년, 17년, 19년, 21년 이 네 차례 결과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가 2015년에는 26위, 35개국 중에 26위, 그 다음에 17년에는 35개국 중에 32위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2019년 36개국 중에 22위, 그리고 2021년에는 37개국 중에 20위를 했습니다. 요거를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요 네 차례 조사 중에서 적어도 신뢰도라는 게 50%가 넘어야지 좀 안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4회 연속 50% 이상의 신뢰도를 얻은 나라는 7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게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터키 이렇게 돼 있고요. 4회 연속 좀 더 안심할 만한 60% 이상의 신뢰도를 얻은 정부는 3개국밖에 안 됩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죠. 근데 여러분도 좀 이상하게 느끼시겠지만은 이 설문조사 결과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게, 터키 같은 나라는 에르도안이 집권을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연간 인플레이션이 70%를 넘습니다. 그런 에르도안 정부를 4년 연속 50%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좀 이상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믿고 세금을 내는 정부라고 하면은 한 60% 이상의 신뢰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적에, 결국은 그러한 기준에 합당한 나라는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순위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OECD 조사를 결과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 변화를 보면은 2015년도에는 26위를 했다 그랬죠. 그때가 34%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OECD 평균이 42%였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OECD 평균이 42%였는데 우리 신뢰는 조금 더 떨어져서 24%.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고 전국이 혼란하니까 아마 이렇게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팍 오르죠.
OECD 평균이 45%였는데 우리는 39%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OECD 평균이 50.7%였는데 우리는 45%를 기록해서 20위. 그리고 2022년에는 OECD 평균이 48.8%. 이건 20개국밖에 조사 안 했다고 그랬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7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OECD 국가들 평균에는 우리가 신뢰도가 좀 못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정부 신뢰도가 2017년에는 24%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추세선을 보면 34%, 39%, 45% 이상으로 오른 거는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고 정부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2019년에 한국정책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어떤 언론 기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높게 나온 게 금융기관입니다. 68%.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따 미국하고 우리가 비교하게 됩니다. 68%. 그나마 돈 맡기면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돈 찾을 때는 뭐 걱정 안 하고 돈 언제든지 찾을 수 있구나.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68%,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49%입니다. 그러니까 OECD 결과하고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죠. 뭐 청와대는 48%, 그리고 대기업이 44%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재벌에 대한 안 좋은 정서가 심한데 그래도 44%로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이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인터넷 포털 회사, 그러니까 인터넷이죠. 인터넷에 대한 신뢰도가 44%, 시민단체가 42%, 지방자치단체가 39%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시청이 신뢰도가 더 낮은 거죠. 그거보다 더 낮은 게 언론사입니다. TV 방송사가 35%, 신문사가 33%.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진영에 따라서 편향 보도를 일삼고 그 다음에 반쪽짜리 페이크 뉴스도 많이 내보내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낮은 게 법원, 그리고 법원보다 더 낮은 게 경찰보다 더 낮은 게 노동조합 30%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보다 더 낮은 게 검찰, 그거보다 제일 낮은 정부 기관은 국회 9%입니다. 9%. 뭐 검찰 개혁한다고 그렇게 검찰을 욕해 댔는데 검찰 개혁 하자는 국회는 정작 9%의 신뢰도밖에 얻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2019년 조사니까 한참 그 당시 여당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을 때라서 아마 검찰이 23으로 낮게 나온 것 같은데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못 믿을 검찰의 수장이 3년 후에는 대통령이 돼버리는 아이러니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회는 왜 9%밖에 안 됐느냐? 이게 이제 신뢰가 바닥이 난 거죠. 이 정도 되면 뭐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전원 사임을 해야 될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른 기관들은 대통령 빼놓고는 국민이 뽑질 않았잖아요. 근데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 신뢰도가 바닥이다. 10%도 안 된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 정말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여야를 떠나서 얼마나 꼴불견이고 그들의 언행이 얼마나 저질인 거를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보다도 국회의 신뢰 회복이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설문조사는 민간 그 설문조사 기관이 시행한 거고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한국의 사회 지표라고 해서 매년 비슷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정부 기관들의 어떤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군대가 제일 높습니다. 물론 50%가 안 되지만 군대가 48%로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44.9%로 두 번째인데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우리가 행정 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원에 대한 어떤 반응이 즉각적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신뢰도가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못합니다. 38.4%, 무려 지방자치단체보다 6%나 떨어지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사법부, 법원은 행정부보다 못해서 36.8%, 그리고 경찰이 36.5%, 검찰이 32.2%, 국회는 여기서 19.7%가 나왔습니다. 아까 민간기관이 한 거에 비하면은 민간기관은 이제 9%였는데 좀 높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여러 정부 기관 중에서 통계청 조사에서도 국회는 맨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또 검찰 신뢰도 조사를 들여다보면은 2019년도 거죠.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 그 응답자들은 신뢰도를 굉장히 낮게 주고 국민의힘 지지자 응답자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훨씬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영에 따라서 기관에 대한 평가도 틀려진다. 그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 신뢰도 추락은 우리도 심각하지만은 미국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50년대 말에는 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73%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렇게 급격히 추락한 시기가 60년대의 월남전 또는 그 당시 사회 소요가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경기 침체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게 회복이 됩니다. 요 기간이 레이건이 집권할 때였습니다. 레이건이 집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제 부시 때죠. 다시 추락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오르죠. 요 정점이 9/11 테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대테러 전쟁을 일으켰을 적에 이때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부의 적과 싸우면은 뭉치게 마련이죠.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대 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서 19%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미국의 자체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OECD 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게 73%에서 19%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어느 정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던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던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던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던 항상 양쪽으로 갈라져서 내전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요전에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출신 뉴욕 지방검사가 트럼프를 기소를 했다. 몇십 년 전 뭐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게 내전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기관별로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이게 아마 2020년쯤에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신뢰도가 제일 높은 게 누구냐? Your primary doctor.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주치의라고 할까요?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의 의사. 그 사람이 신뢰도가 제일 높아서 그래봤자 50%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전체적으로는 의사를 불신하는데 그나마 내가 자주 찾아가는 의사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50%로 나오고요. 그리고 정부기관 중에서는 미국도 역시 군대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더 밀리터리 이게 이제 45%, 우리가 한 48%라 그랬죠.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하고 구글이 39% 내지 38%. 그러니까 인터넷 업체가 웬만한 정부 기관보다 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경찰 30%.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뭐 지지하는 건 틀리게 대통령은 20%밖에 신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지지율도 20%가 안 나오죠. 그리고 뉴스 미디어도 한 17%, 18%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의 특히 이제 TV 뉴스의 시청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낮지만은. 그리고 미국 정부는 언론기관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월스트리트.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만은 그 월스트리트의 자본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아까 살펴봤지만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 주요 기관들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바닥인 거예요. 참 미국이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적에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게 60년대, 70년대 급격히 떨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조금 오르다가 20년 전서부터 또 팍 떨어졌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고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교수였던 조셉 나이, 뭐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분이 원래 국제정치학자인데 무슨 용어를 만들어냈나 하면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력 같은 거, 경제력만 가지고 패권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 파워에는 소프트 파워도 있어야 된다. 문화적인 파워. 그런 이제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뭐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이제 BTS 같은 게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거죠. 또는 K-팝이나 또는 K-드라마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도 소프트 파워에서는 꽤 이제 내공을 쌓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전에 책을 썼습니다. Why don't people trust the government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이게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주로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소속 교수들 10수명이 공동 연구를 한 결과를 내놓은 건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되고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봐라 해가지고 소개를 해서 그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또 그 책이 이제 많이 팔렸습니다. 이 조셉 나이를 비롯한 연구진이 이 연구를 하게 된 데는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 뭐였냐면은 정부 복지와 서비스는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2배, 3배 늘어났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은 뭐 한 10몇 가지 이유들이 쫙 열거가 돼 있고 그걸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을 뽑자면은 정부가 아무리 복지를 많이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생색내네. 즉 정부 조치 또는 정치인들의 조치가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죠. 정치인은 쇼다. 우리를 홀려먹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뢰도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 엄청나게 쓰지요. 여러분 저는 참 깝깝한 게 지금 거의 뭐 각 도마다 공항이 하나씩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지방세로 하는 게 아니라 국세로 공항을 짓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양양 공항 같은 경우는 전기 노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운영비는 국세, 그러니까 강원도민들의 세금이 아니라 다른 도민들, 시민들의 세금까지 합쳐가지고 그걸 유지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뭐 37개국 중에 21위를 하고 20개국 중에 7위를 하고 했다는 결과가 나오지만은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저는 요즘 젊은 세대, 즉 MZ 세대들의 공무원들이 이직을 많이 한다라는 현상 보면서도 공무원끼리도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는 공무원 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거 하며 또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간부 공무원이 뭐 실족을 했는지 아무튼 북쪽으로 떠내려갔는데 그리고 인민군에 의해 가지고 불태워졌는데 그거를 자진월북했다라고 발표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인을 비롯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 즉 국민들도 그들을 선거를 통해서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60% 이상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 200국이 넘는 나라 중에서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정치 엘리트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뭐를 지적하나 하면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적에 자,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느냐, 세금을 비롯한 모든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의무 태만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기강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무튼 조세 저항까지 일어나면은 그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신뢰를 받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입법부, 사법부까지 포함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그 욕먹는 기관에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즉 공무원 기피, 그러니까 공직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능한 사람들이. 그러면 정부의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신뢰를 상실하면은 국민들이 준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준법 정신이 급격히 저하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세금도 안 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똑똑한 사람이 공무원도 안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국민들이 법도 안 지키려고 그런다. 그건 뭡니까? 그건 뭐 개판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요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일반 사람들의 어떤 탐욕까지 겹쳐지면서 이게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구나 라는 이제 테마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면은 정부는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일본 전부 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감시 체계를 철저히 합니다. 이상 이제 말씀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